조간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주요국이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과의 희토류 공급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으며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발판을 마련했고,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일 사상 처음으로 전국 수출 통제 업무 회의를 열며 무기화할 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원유 부국 사우디아라비아도 국부 펀드를 활용해 아프리카 주요국 희소광물 광산의 지분을 확보하는 데 15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과거 자원 확보전이 석유와 각스 등 화석 연료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리튬과 니켈, 구리 등 이른바 그린 메탈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 한국경제신문은 이 같은 현상은 전기 자동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등에 쓰이는 배터리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원자력 발전소 등에는 리튬과 니켈, 코발트, 흑연, 구리와 우라늄 등의 광물 자원이 대량 투입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에서 인공지능, AI와 전기 자동차 같은 신기술에 반발한 파업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AI나 로봇 등이 인간을 대체하면서 좋은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노사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자동차 노동조합이 전기차 확산을 이유로 빅3 자동차 기업을 상대로 사상 첫 동시 파업에 나섰고, 앞서 미 할리우드 양대 노조인 작가조합과 배우 방송인 노조는 AI가 배우와 작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대형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영화와 TV 제작자 연맹을 상대로 3개월째 동반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기술 파업 등의 여파로 지난달 미 전역 사업장에서 파업 손실 규모가 23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동차 파업까지 겹친 이달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가 10,000원으로 뭘 먹을 수 있을까요? 한겨레 신문은 외식 물가 오름세에 이어지면서 이제는 서울 지역에서 자장면 한 그릇엔 평균 7,000원, 칼국수 한 그릇엔 9,000원을 내야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지난달 서울을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품목 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많게는 10% 이상 올랐습니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짜장면으로 지난해 8월 평균 6,300원이었던 짜장면 가격은 올해 8월엔 6,992원으로 10.98%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삼계탕은 8.95%, 비빔밥은 7.96% 각각 가격이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에서 2027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5년간 국민연금의 연금급여 지출이 36조 2,287억 원에서 53조 3,413억 원으로 연평균 1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연금보험료 수입만 놓고 보면 올해 56조 5,439억 원에서 2027년 62조 1,148억 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은 일단 적립금 운용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미래 세대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근본적인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은 요즘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의 발걸음이 크게 늘자 항공업계가 경쟁적으로 유커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한국과 중국을 오간 항공 노선 이용객 수는 93만 1,272명으로 사드 보복 조치로 한국 관광이 막히기 전인 2016년 8월에 45%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막혀있던 하늘길이 차츰 열린 데다 지난 8월 10일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의 한국 단체 관광을 전면 허용하자 중국 노선 이용객 수가 매달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는 29일부터 10월 6일 중국의 최대 명절인 국경절과 중추절 연휴에 유커들이 대거 몰려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발맞춰 대한항공은 오는 24일부터 인천과 우한 주 3회, 27일부터는 인천에서 웨이아이 노선 주 4회 운항을 재개하고 아시아나항공은 주 7회 운항 중인 인천에서 광저우 노선을 29일부터 주 10회로 3회 더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조간브리핑이었습니다.